많이 찍어줘. 하나 넘겨서 가져가십시오. 선생님께 열려서 인천하고 진상하고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갖고요. 일단 진상가구 기출문제를 오늘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인천가구 기출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원래 어떻게 말하면 집에서 인천가구도 하려고 했는데요. 어이씨 못 찾겠어. 원문 문제를. 지금 기출문제는 대표문제, 인천가구 기출문제도 제가 어디다 뒀는지 저번에 이걸 된거 나눠주긴 나눠줬는데 그죠? 자, 근데 그거 못 가져온 거 같은데. 원문 문제가 없습니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해봅시다. 혹 증거할 게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푸는 거 봤죠? 안 했습니까? 그 파악은 인천은 했는데. 증거가 아직 손 안 대셨습니까?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적은 답이 선생님 생각해서 적은 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고 선생님 나는 선생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는 거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답 잘안 가져갔고 그리고 이거 얘기 줄 건가? 나 가져갈게. 예, 그럼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뭐 그래봐야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들입니다. 화학 평형이 어느 정도 공부 진도가 학교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미 여러분한테 한 2주, 3주 전에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것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프린트 드리고 아마 족보적인 문제하고 아마 수능 특강인가 완성인가 그쪽의 기출 문제들 연습 문제 해볼 만한 것들도 드려봤는데요. 해보셨습니까? 역시 안 했습니까? 3일 남은 갈 생각일까요? 들리고 있는데. 예, 맞아. 화학이 유명하긴 한데 뭔가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고 머리 아프고. 날 잡아서 한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러분하고 고등학교 수준은 뭐 충분히 될 거라 생각에 아닐까요? 화학평은 아닌 것 같아. 왜요? 화학평이 산림기평이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중단책의 일반화학책의 13강, 14강 두 개의 강을 준비해봤습니다. 화학평과 그리고 산림기평에 대한 내용까지 13강, 14강 연속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답지를 드렸습니다. 여기 답지라는 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면 답지 끼고 답지에 적혀있는 문제만 답이 적혀있는 문제만 골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홀수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반응만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비가역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생성물이 다시 백돌아가는 역반응도 가능한 그런 반응, 즉 흔히 말하는 가역 반응도 있겠습니다. 이건 꼭 화학 반응만 제시하는 건 아니죠. 물리 변화도 얼마든지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반응물 A하고 B가 반응해서 생성물 C하고 D가 만드시는데 그 역반응도 될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공존되고 있는 상태 그 부분은 동적 평형 상태라는 점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B, C, D 우리 책에서는 중간책에서는 이거를 책에서는 개수를 J, K, L, M으로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반응물 대표적으로 A만 한번 소개해 봅시다. 이렇게 반응물 A가 농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성물 C가 쓱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요 반응물 및 생성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반응이 쪼개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죠. V1 정반응 속도와 V2 역반응 속도. 그래서 이런 동적 평형 상태도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아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미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이 동적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평형상수 K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반응물 A의 농도, B의 농도에 대해서 생성물 C의 농도, D의 농도. 중간책에서는 이거는 뭐 상수를 뭐 J, K, L, M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차피 뭐 스몰 ABCD 쓰는 거나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형상수 K는 했는데요. K가 1보다 매우 매우 큰 쪽은 이건 정말 굉장히 잘 가는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 때 정반응이 우세,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 K가 1보다 매우 매우 작은 것은 하는데 반응물이 생성물 하는 데 있어서 전반응 별로 잘 안 가고 특히 역반응이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로 관심 있습니다. 특히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에 씨알파 제곱할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왜냐면 정반이 잘 가는 거는 반응물이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A, B의 농도를 체크하기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평형상수 K는 뭐다? 펑션 온도 의존 함수다라는 거. 그래서 온도가 동일하다면 평형상값은 뭐다? 동일하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N2O4가 NO2 두 개가 되는 반응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각각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N2O4가 있었는데요. 4몰 농도가 있었다가 3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NO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몰 줄었으니까 NO2는 2몰 생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평상수 K를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까? N2O4 농도에 대한 NO2 농도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이겠습니다. N2O4 농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하면 3몰 농도가 돼요. NO2 농도는 2몰 농도니까 이게 제곱 써서 3분의 4라는 숫자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평상수를, 이 반응을 두 개의 N2O4와 네 개의 NO2로 쓸까 싶습니다. 이때도 평상수 K 판 값이 3분의 4 나올까요? N2O4 농도가 얼마라고? 3이죠. 3의 2승을 빼겠습니다. NO2 농도 얼마? 2몰 농도인데 2의 4승을 빼입니다. 9분의 16 나옵니다. 결국 이거는 3분의 4라는 것에 대해서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쌤, 평상수 K 당신 온도만 같다면 평상수 K 같다며 가장 간단한 점수를 썼어요. 요놈에 대해서만 쓰겠다는 거죠. 물론 얼마든지 변태스럽게 N2O4 2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거 할 때 문제에서 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반응 3개 주고서 이거 짜맞춰서 이거 해서 이거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아마 지제론문도 문제할 때 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찢고 옮는 과정에서 한번 찾아보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는 3분의 4에 2분의 1 쓸 것이면 루트를 취해볼 수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평상수식은 결국엔 뭐다?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냈을 때 이게 가장 관심 있는 평상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몰수로 다 지워지는 거예요? 평상수 구하라고 하면 몰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도 있겠고 평상수 던져주면서 왜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하십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죠? 계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중간책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줄 것이겠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있는 것들을 할 때는 뭐 여러분들 뭐 핸드폰 계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계산기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작 이제 정식으로 시험 칠 때는 그런 거 필요가 없죠. 딱 점수단이 이쁘게 떨어질 만한 것들 2차 방정식 풀어도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위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중간책 페이지 626쪽에 보시면 화평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 위에서 한 10번째 정도 줄에 627쪽입니다. 맨 앞에 쪽입니다. 627이요? 예, 627 맨 앞에. 예, 뜨셨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뭔가 신마음이 장난하게 들어있는 불안하겠네요.
예? 누군가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아 예. 내가 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이 화학 반응은 모든 반응과 생성 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심을 알 수가 있었다. 꼭 이게 화학 반응만은 아니에요. 물리 변화에서도 얼마든지 목적 평형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용해 평형이라든지 기억 평형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 한 페이지 조금 더 넘겨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쪽에 보면 만일 한 열 몇 번째 줄, 한 두 번째 줄 정도 되는데 만일 그림 13.3의 반응에서 약간의 수증기를 주입하였다면이라는 포커스가 보일 겁니다. 찾습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그 평형을 뭐죠? 깨뜨리는 거죠. 이제 평형을 깨뜨리면 그 평형을 깨뜨린 것을 완화시키는 반응으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날 거야 하는, 다시 말하면 르샤틀리올의 평형 이동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고민해보자 하는 게 저 후반부에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공부해봤던 내용이겠죠. 수증기를 공부했다면 결국엔 이제 반응물을 공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응물을 없애는 전반적으로 평형이 이동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새로운 평형에서의 평상수 값은 기존 평상수 값과 같거든 하는 맨날 그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 외에 뭐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도 역시 평상수 값 자체는 바뀌진 않았다. 평상수 값 자체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온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여기서 소개 안 했지만 이미 인지하겠지만 역반응의 평상수는 이제 기존 평상수의 말 그대로 분의 1 역수를 취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축소 복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축소 복사하지 않으면은 이 두 배가 돼요. 만약에 그냥 평형만 복사할 거면 축소 복사하지 않았을 텐데 산디기까지 하려 걸릴 거야. 이건 뭐 여러분 가방이 뭐 분날 제거를 해야 되나? 저쪽에 가면 재분할 애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PDF로 좀 드릴까? 아니요, 탭 없어요. 양식이랑 스텝 없어요. 아니 그 태블릿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 태블릿에다 필기해가지고 다 인쇄해가지고 양식을 올려서. 예. 빨리 그 태블릿 핸드폰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와, 헛소리 하지 마. 시발 게임하고 싶어 지금. 요즘엔 뭐 그냥 뭐그 탭 같은 걸로 필요하니까 저런 두꺼운 양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웃긴 건 그 한 10몇 년부터 그렇게 디지털 교과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공부한 걸 종에다가 직접 쓰는 그래서 예전에도 뭐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종이 사용량이 이제 줄어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급증하는. 그저께 스리랑카였나요? 스리랑카였을 것 같습니다. 신문지 인쇄할 종이 그조차 없어졌고 신문 반응이 정지됐다고. 아니 그 러시아는 모르겠는데 거긴 또 왜 종이가 며칠 때마다 거기가 이제 관광객들 수입이 나라의 수입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코로나로 관광객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광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제 좀 허덕이는 일들이 요 근래 한 2년 동안 많이 있었죠. 뭐 629쪽에도 소개되겠지만 결국엔 처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V 정반의 속도는 줄어들고 역반의 속도는 늘어나서 결국엔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정반과 역반의 속도가 서로 같거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이 둘이 농도가 일정히 유지된다지 이 둘이 농도가 서로 같은 건 절대로 아니랬죠. 630페이지 쪽의 얘기들입니다. 화평형의 특성 해놨네요. 그죠? 네, 우리가 평상수를 제시하는 식들이 630페이지 하단부에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수 K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뭐 질량작용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요. 뭐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 화학은 현상이 먼저입니다. 현상이 먼저고 그 법칙이 이후에 즉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딱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니까 괜찮네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처음부터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갑자기 보자마자 야 이거 평균 이렇거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농도곱을 넣어보니까 일정한 기준은 특정 농도곱을 보았다. 그거 평상수를 했고 그럼 또 다른 이제 반응에 대해서도 적용해보니까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평상수 K에 대한 내용이 정립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한 200년 전으로 갔다면 세상에 다시 없는 천재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6살에 코펜하겐 교수가 되고 있고 왜요? 즐거워요? 아니 너무 바로하면 뭐 지식적 기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날것 같은데. 헛소리가 꼭 뽀록할 게 실험해봐 내말 맞춰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없어요. 실험으로 증명되면은 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말 그대로 실험으로 증명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게 맞나는데 실제로 맞으니까 그 빛이 태양에 의해서 휘어지는 걸 직접 보여줬잖아요. 물론 아인슈타인 자체가 보여준 건 아니고 에인슈타인 사람이 해줬지만은. 도대체 그런 거 증명할 실험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설, 그러니까 중력에서 빛이 휘어질 거다. 그런데 마침 일식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일식 걸릴 거는 이미 예전에 예상됐던 부분이니까. 이론이 뺄싸하면 뭐 실험은 그래서 6개월 전에 사진 찍은 거, 이제 일식 걸릴 때 사진 찍은 거. 자주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지구과학 쪽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느냐? 얼마전에 못 본다. 근데 만약에 일시 걸리면 얼마든지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다. 근데 어떤 뚫새끼가 1시간 보고 금성 보겠냐고. 근데 2시간 보고 딴 별 본 놈이 있더라. 에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치? 걸그룹 위문 공연하는데 옆에 매니저들 쳐다보고 있는. 자, 뭐 그렇게 해서 평상수에 의한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평상수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그리고 평상수는 절대로 반응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번 때 K프레스를 먼저 했어요. 압력 표현을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근데 놈들입니다. 평형상수로 평형하는 법이 뭐예요? 평형일 때 아는 법이 뭐였죠? 평상수 의미요? 반응이 정반응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속도 이 얘기가 아니라 반응을 선물 던져놨을 때 정반응이 이게 얘기하는 역할을 반응 진행의 어떤 경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의 농도 즉 반응 지수 Q를 통해서 나중에 평상수 K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게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나중에 갈 것인지 그럼 정반응 역반응 그 속도 각각 속도가 같으면 1인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상당히 크다라는 1보다 상당히 작다는 그러니까 한 0.8 넣고 1.2 넣고 이게 정말 불쌍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곱수잖아. 난 조금만 달라도 무서워거리거든. 자, 근데 이게 기체였다면 하겠습니다. 기체였다면 평상수를 압력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왜냐면 P equal nRT에서 V분의 N이 뭔데? 이게 컨센트레이션 농도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률 및 생성률을 얘기할 때 요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압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RT 카트가 뛰어나오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N2O4가 NO2 두 개로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농도로 나타내는 요놈이었다면은 그지? N2O4 농도에 대한 NO2 농도의 이승이 됐을 텐데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부온 압력으로 나타낸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셔 N2O4에 대한 농도 N2O4에 대해서
P NO2에 대한 이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것과 KC와는 어떤 관계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RT에 대한 이제 요 개수 차이 그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P로 나타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도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RT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N2O4의 농도에 대해서 RT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NO2 농도에 대해서 RT가 들어오는데 이거 전체에 어쩌고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빼고 나니까 이게 평상수 KC에 대해서 RT에 대한 1차 이렇게 나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 아트 페이지는 개수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고 굳이 이걸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생각이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평상수를 압력으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잖아의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RT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소개해 보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페이지 632쪽부터 쭉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635쪽까지 압력을 나타내는 평형식에서 소개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635쪽의 맨 마지막에 KP로는 KC.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KC를 그냥 K로 쓰고 있죠. 그에 대해서 RT에 대해서 개수 차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설마 서술 증명하소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증명하소하면 별거 없죠. 우리도 땡큐하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중명이 어디 있는데요? 예? 몇 페이지? 지금 내가 634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지만 PV 코로나티에서 V만 M 밑으로 내리면 이게 뭐다? 용도잖아요. 부피분의 개수니까 농도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컨센트레이션 농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평상수를 낼 때는 농도에 대한 정보로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 기체였다면 부분압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 KP로 나타내는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수업 시간에 구분압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안 나와서 어차피 앞에다 부분압이면 그죠? 그리고 페이지 637쪽이었습니다. 구분함은 뭐예요? 구분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압력 곱하기 몰분율 전차력 곱하기 그 기체가 나타내는 그 기체만의 압력이다 보니까요. 화학투에서 성공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헬륨이 1몰에 있고 네온이 2몰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압력을 찔러서 P 토탈을 보니까 5기압이라고 하네요 하겠습니다. 화학투에서는 보통 프랙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인 프랙션 의미를 따서 나는 그냥 F를 쓸까 싶습니다. 프랙션 헬륨의 몰 분율을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전체의 개수에 대한 헬륨의 개수이거든요. 전체 몇 개입니까? 하면 1, 9 합해서 10몰개에 대한 헬륨의 몰수 1몰개가 됩니다. 물론 네온의 몰 분율이 얼마 되겠습니까? 10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각 몰 분율의 합은 얼마 됩니까? 하면 이건 무조건 1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누굴 구하라? 헬륨만의 부분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헬륨의 부분합은 P 토탈 곱하기 헬륨의 몰 분율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P 토탈이 5기압이고 헬륨 몰 분율이 10분의 1이니까 0.5기압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물론 네온의 부분합은 얼마 되겠습니까? 나오는지 4.5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각 부분합의 총합을 내면 당연하게도 P 토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가 질소 80%에 산소 20%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에 1기압이었다. 산소만 부분하면 그러면 0.2기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PV 이퀄 NRT를 통해서
기체가 차지한 공간 부피는 똑같을 테고 어떤 기체는 온도가 높고 어떤 기체는 온도가 낮을 리는 없을 거고 기체 상수 R은 똑같을 테니까 결국엔 압력만 밑으로 내려가면 부피분의 분자의 개수 그게 농도다. 컨센트레이션 농도 물론 몰농도가 되겠죠. 몰 퍼 리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체의 압력은 결국엔 각 기체의 농도에 비례할 수가 있었다. 뒤에 꼬람지로 RT만 들고 다닐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때에 소개됐던 게 뭐 아까 말했던 이런 KP로 나타내는 부분 압력, KP로 나타내는 평상수와 일반적인 평상수, 농도로 나타내는 평상수는 RT에 대한 이게 결국엔 이제 반응 개수 숫자 차이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뭐 여러분한테 뭐 학교에서 좀 나눠준 프린트에 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준비체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개될 게 페이지 637쪽인데요. 불균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화학 평형이 도달했다는데 그게 기체상이나 용액상이 아니라 중간에 고체 또는 액체가 있다면 그놈들은 평상수에 넣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게 반응물이 됐든 또는 생성물이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637쪽 좀 두꺼운 책인데요. 불균일 평형의 위치는 순수한 액체 또는 고체량에는 좀 무관하다라는 게 637페이지에 조금 굵은 글씨로 중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엔 속도식의 형식에 나타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이후부터는 평상수의 응용이라고 13.5 페이지 638쪽부터 되는데요. 평상수 값을 만약 던져준다면 나중에 평형에서 반응물 또는 생성물 감정 농도가 얼마입니까를 계산하세요 하는 그런 문제예요. 뭐 아쉽게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일들이 좀 뒤쪽 문제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그 불균 평리에서 그러면은 그 액체랑 고체가 생성물이나 반응물에서 그건 평상수는 그거는 예.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식 자체에 그냥 지금. 1로 넣어. 그렇죠. 예, 식 자체에 넣지 마세요. 그냥 1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의 이온화상수 K, 물의 이온화상수 KW일 때 얘기했잖아요. 두 개의 H2가 해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게 물의 이온법 자동 이온화 되지 않습니까? 원래 따지자면 평상수 K를 냈다면 분모에 두 개의 물이 들어야 되는데 액체상인데 알고 보니까 분모가 없다는 거죠. 분자상에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만 이렇게 쓰는 게 물의 자동 이온화법이 되겠고 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워터 쓴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놈은 25도씨 기준으로 10에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숫자를 가져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638페이지까지 앞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스케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와 KP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 학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를 그걸 준 거는 글쎄요. 일단 뭐 시험에 한번 내겠다는 의도가 됐으면 하는 바이긴 한데 그죠? (634쪽에) 압력을 나타내는 평식 그 의미를 좀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증명하소라고 뭐 그렇게 던져주면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PV와 일통해서 압력과 농도는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농도식에다가 압력식을 바꿔넣어도 되겠고 압력식에다가 농도식을 바꿔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결국엔 KC는 KP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하면 RT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KP는 KC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RT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농도식과 압력식이에요. 예.
이 둘의 관계는 RT에 대한 차이잖아요. RT가 여기서 R은 기체상수 R이고 T는 절대온도 T가 되겠고요. 요 1이라는 것은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 차이가 되는데요. 요 KP와 KC를 나타낼 때 요 RT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 부분이 되겠죠. 모르는 거. 개수, 생성물 반응물의 개수 차이. 그럼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나 해줘. N2 플러스 3개의 H2를 통해서 2개의 NH3가 됐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P 농도를 통해서는 하겠습니다. 농도를 통해서는 평산수 K 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왜 P를 썼어요? 그지? 농도에 대한 평상수식을 이렇게 썼다면 압력에 대한 평상수식은 하겠습니다. 평상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R과 T는 그냥 그대로 놔둬서 하겠습니다. R은 놔두고 온도는 300켈빈이라고 줄게요. RT 900 RT의 제곱. KC가 될 수 있었고, 그지? KC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고, 온도는 300이니까 300R, RT에 대해서 2 빼기 4가 되는 거죠. 2 빼기 4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승 되겠죠. 너무 제가 다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강조했던 게 공식으로 외워놓으면 그 공식이 즉 잠깐만 KP가 문제야? KR이 이결이 돼버리면 힘드니까 이 공식을 유도하기 전 단계의 과정 이걸 좀 더 먼저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PV 이퀄 NT를 통해서 KC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요 KC라고 되어 있는 놈은 N2에 대한 농도, 대괄호 농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농도,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에 대한 농도이거든요. 근데 농도는 어떻게 쓴다고? V분의 C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KP로 만약 쓴다면은 했습니다. P로 쓰자면 질소에 대한 압력, 수소에 대한 압력의 3승, 그리고 암모니아 압력에 대한 2승 이렇게 KP로 나타낼 텐데, 그지? 그러면 P는 농도에 대해서 뭘 들고 다녀야 돼? RT를 들고 다녀야 돼요. P는 농도, 즉 N2 농도에 대해서 뭘 가지고 다닌다? RT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소 농도에 대해서 RT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의 3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겠는데요. NH3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서 압력은 농도에 대해서 RT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여기 RT가 있고 그것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엔 N2 농도, H2 농도의 3승 그리고 NH3 암모니아 농도의 2승 하면서 이쪽은 RT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RT의 1승과 3승 하니까 RT의 4승이 돼야 되고 이랬습니까? 결국엔 이 값 자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KC를 쓸 수 있겠고 이거는 2승에 4승 하니까 RT의 마이너스 2승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온도를 300켈빈 달렸으니까 300R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달라고 하면은 물론 뭐 나는 절대로 내가 외운 공식이 시험에 안 헷갈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 식이 나오기 전의 이 의미를 뭔지 알고 그럼 거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어떤 부분이요? 그 KP와 KC가 그 압력? 아니 그 곱하면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그 어쩌다 형태가 저렇게 배운 계속 쓴 게 이거예요. P = NRT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상식 상대 방식 알고 있죠? TV는 NRT? 예, 맞아요. 뭐지 있지? 예? 아 기체니까. 왜냐니까 용액이면 압력, 부분 압력 갖고 할 리가 만무하죠. 기체에서니까 농도 대신에 압력을 넣어서 평상수 K 값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체에서 농도에 대한 평상수 값과 기체에 대해서 압력에 대한 평상수 값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똑같은 값입니까? 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서로 같을 경우에 기가 막히게 똑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그래서 H 플러스 F2를 통해서 뭐 HF 두 개 만들지만 두 놈 되는 이런 과정이면 KP나 KC나 기가 막히게 같은 값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V가 넘어가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피에 대한 개수 이게 뭐가 된다? 아 모이면은 부피에 대한 개수 이게 바로 몰 농도예요. 이게 농도예요. 컨센트레이션 C예요. 몰 농도예요. 그지? 그래서 P는 CRT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압력식으로 주어진 데다가 이 압력 대신에 CRT를 닦아 넣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CRT를 닦아 넣은 다음에 RT에 대한 몇 배, 즉 반응과 생성물의 개수 차이에 대한 비율이 나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증명해서 넣으세요 하면 끝날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634쪽과) (635쪽에) 방금 썼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하는 평행상수가 뭐에 대한 식이에요? 몰롱도 네, 농도예요. 농도. 우리는 썼던 건 농도고 이제껏 계속 썼던 건 농도인데 학교에서는 프레스를 먼저 가르쳐줬지. 예, 학교에서 기체인 경우에 압력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압력식이 저거예요. 압력식 KP. KP, P는 프레셔가 되고 C는 컨센트레이션 농도를 쓰는 그럼 거예요. KP도 그냥 저희 평행상수랑 똑같이 쓰면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는 기체 반응이니까 P 값으로 평상수 K를 제시할게요. 예, 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농도의 값은 농도로 만든 평상수 값은 어떤 값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추가적인 더 질문이 물어온다면 RT에 대해서 반응과 생성물의 개수 차이를 가지고 닦아 넣으세요 하는. 그냥 농도는 뭐 압력이는 똑같이 그냥 평행상수 제가 하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뭘그 됐어요? 예. 뭘 지금 맞죠. 그럼 저걸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RT와의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프린트가 그런 걸 증명하세요라는 건데 그 증명은 이게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그 300몇 페이지 635쪽 4쪽에 걸쳐 있는 내용이에요. PV는 NRT니까 P는 V분의 NRT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P가 CRT니까 예. KP는 KCRT. 예, 그래서 평상수식이 압력식으로 주어진 데다가 그냥 C하고 RT를 꼬랑지 계속 물고 다니시면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2승이야 플러스 2승이야 헷갈린다면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그때는 이 과정을 식을 넣어서 식 자체를 유도하라고요. 그래서 최종 테크로 나오는 게 635쪽 맨 밑에 KP는 평상수 K에 대해서 RT에 대한 델타 N으로 주어집니다 하는 내용이 그게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도 주어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N은 뭔데요? 예, 반응물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개수를 N 그런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638페이지까지 한번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